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자, 용호상박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종목별 명예의 전당부터 만나보시죠. 4월 조기준 매니저 코나이로 우승을 했고요. 백인현 매니저가 연속 2번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는요. 강시원 매니저가 4일 전기로 35%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8월과 9월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가 종목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역대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 살펴볼까요? 이게 찐이죠. 자, 백인현 매니저 25.17%, 강시원 매니저 96.61%로 4월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시원 매니저 출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우근 매니저 3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용호상박 역대 최다 우승자입니다. 이우근 매니저 또한 오늘 출연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는요, 백인현 매니저가 이름값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100% 넘었죠? 백가. 백인현 매니저가 111.16%로 지난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를 먼저 소개합니다.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 드래곤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우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와,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3,651 코스피, 코스닥은 864. 코스닥도 조금 더 올라가면 900도 진짜 뚫어내지 않을까. 아, 천스닥 간다. 천스닥 가야지. 천스닥 간다. 네. 일단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가장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시환 매니저님은? 이건 뭐 수급이죠. 수급. 네,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 80조를 넘었습니다. 와. 올타임 하이죠. 그건 보면 그러네요. 코로나 때 78조 정도 그 정도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80조가 넘었으니까 유동성 충분히 들어왔고 외국인도 나가지 않고 다시 들어왔고 그런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이 버텨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이야기했고요. 나는 좀 다르다. 저는 뭐 수급도 좋은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네네네. 이전에 코로나 때는 사실 실적이 좀 받쳐준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나 하자. 주식이나 하자, 펀이나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펀더멘탈을 받쳐주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위에 쭉 밀렸다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과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뒤를 받쳐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주가 상승에 맞아요. 또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이야기에 진짜 동의를 하는 게 그때는 그 소위 말해서 모래성일 수 있었어요. 실제 근데 지금은 진짜 좀 탄탄하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장이 무서운 게 AI, 음. 그 다음에 유동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니까. 네. 그러니까 유동성만 가면 요만큼 4천밖에 못 갈 텐데. 그러니까. 여기 AI까지 있으니까 5천 가잖아. 맞아요. 진짜로. 아니, 아직 가지 않았지만. 뭐 누군가는 뭐 거품이라고 하는데 거품이면 어떻습니까? 거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네. 거품론, 비관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최원범 매니저님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다고 저는 보시죠? 오히려 그냥 마인드 쪽으로 보면은 정상화에 대한 확신? 시장에 대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 22년도부터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비정상에서 정상화되어가는 어떤 시장 그렇죠, 메커니즘까지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좋고요. 이럴 때는 정말 확실한 종목이 필요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확실한 종목들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니저들과 저도 오늘 아직 입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입 풀기. 프리토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조방원의 흐름을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 우리 시장의 주인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묘하게 지금 다시 흐름들이 좀 살아날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결국 미국이 좀 키를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방원 왜일까요? 조선은요,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근데 하루 만에 오늘은 조선주들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 없을걸
실질적으로 보면 없다라는 쪽으로 좀 기울면서 조선주를 다시 올라가고 있고 어차피 우린 미국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으로 보면요. 트럼프의 이 휴전 선언이 좀 있으면서 방산주도 다시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오늘 시장에서 뭐 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미군 내 기지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쪽인데 이게 다 지금 미국 이슈만 조방원이 다 엮이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도 이런 날이 왔는데 이게 미국하기 나름이 된 건지 일단 성화준 매니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방원 중에 관심이 있는 섹터, 좋게 보는 섹터 말고 관심이 있는 섹터로 관심 얘기를 있는 한번 섹터요. 해주세요. 예. 제가 좋아하는 섹터인데요. TMI 얘기했는데 제가 장교 출신이거든요. 방산 이야기 해보십니다. 방산. 장교 출신이 말해주는 방산. 네. 이것도 다르거든요. 포병장고 K9. 포병, 자주포. 네. TMI입니다. 자, 방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방원 중에 미국이 손 뻗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는 섹터예요, 다. 그런데 그 중에 방산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방산의 흐름을 보실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또 시장에서 수주에 대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만 그냥 우리 K방산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K방산은요. 미국한테 그냥 이 발목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나쁜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K방사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세부 기술을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기술력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있냐면 수출 통제법에 의해서 야 K방사 너네가 장비 만들어서 납품해? 거기 우리 기술 있지? 우리한테 허가 받아. 이거 허가 받아야 수출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K2 전차, K9 자주포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K방사는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폴란드든 루마니아든 수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만약 미국이 수출 통제법에 대해서 문 안 열어준다? 이거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은 이 미국의 수출 통제법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이런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 대외 군사 판매라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우리 기술을 나토 회원국 다른 국가에 판매한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설계 인증을 다시 따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시 달라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방산에 대해서 우리 잘하고 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서 우리가 방산 수출이 제대로 될까?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방산한테 뭔가 좀 뒷공문을 쫓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같은 선상에서 좀 우리가 또 K방사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뭐 저는 방산인데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은 어느 쪽 저는 보십니까? 방산도 미국에 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설계 인증이 따야지만이 방산이 우리가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저는 원전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교 출신의 방산이었는데 네. 원전은 저는 뭐 그냥 그런 거, 저 보일러, 저희 집에서 경동 가스 보일러 그런 걸로 인해서 원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원전 쪽도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한수원 쪽에서도 그 납품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과히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그런 원전 부분을 다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먼저 선발주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안정성으로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좋아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좋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보여지게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전까지는 미국에서 독점하고 있던 그런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따라잡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 경쟁력이 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우선은 따라가는 부분이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좋았고 그 다음에 또 BHI 이 부분도 그저께 수주 공식 계약 한 2,400억 정도의 계약이 나왔는데 국외의 나라라고 했어요. 어딘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있어서 원전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그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군이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군 기지 전 세계 네. 미군 기지에 데이터 센터 지을 때 SMR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장비가 들어갈 그렇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뚫는 미군 기지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육군 병장 출신이거든요. 예. 자, 보일러병에 이어서 병장입니다. 일반 네, 보병. 기관총 출신인데 해군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네, 저는 조선 쪽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 두 가지를 좀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조선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랑 하는 프로젝트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이라는 이게 단일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잡음이 나왔는데 우리 의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출시가 됐고 또 이제 최대 수혜로 또 바이오를 또 꿈꾸고 있는데 제조업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는 또 우리 제조업 중에서는 우리 또 반도체, 그것도 조선 쪽 바라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조선주가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정말 가장 많이 갔던 그런 섹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은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좀 내추럴하지 않나,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선주는 이제 다시금 매수난이 돌았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계속 기억해 주시면서 대장급들 종목 잡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누구 얘기하죠? 한 바퀴 다 돌았네. 이국 매니저님은 뭐 조방원 중에 네. 나 요거 제일 좋게 본다. 현재 시점에서. 일단 조선. 조선이에요? 네, 제가 2% 이제 처음 출연할 때부터 조선은 성장주다. 네, 계속 네. 얘기했었던 거고.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SMR이 가장 핫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저는 이제 SMR 하면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긴 한데, 근데 가장 또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없는 게 이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쌍벽을 이뤄서 갔던 종목이 그 현대건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현대건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선이라는 소리예요? 원전이라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건데 조선주는 뭐 당연히 방산이죠. 왜냐하면 아닌가. 다 봐야 된다? 조선 쪽에서는 이제 그 방산하고 관련이 있는 조선주. MRO.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방산까지 엮이는데 그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우리 그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도주를 볼 때 미국을 우리가 그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미국 영향이 너무 크니까. 지금 AI만 해도 뭐 반도체 올라가는 것도 결국 이제 미국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렇죠.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글로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게 바로 조방원인 것 같아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SMR은 지금 이제 미국이 제조를 하려면 결국 우리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방산은 지금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뭐 독일도 있지만, 맞아요. 가성비 뭐 네, 측면에서 최고죠. 지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조방원이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산업 자체가 그냥 뭐 단순하게 그 조방원 그 미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그러니까, 또 잘 수출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지금 결국 그런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조방원을 단순하게 너무 많이 올랐네 이게 아니라 하나 이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산업이 뭔가 이렇게 찾는다면 제2의 조방원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조방원. 반도체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다 조방원 다 잘하는 나라이고요. 수출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는 시점에서 조방원을 본다면 1순위는 뭐예요, 이호금 매니저님? 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기는 조선이고 단기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원전하겠습니다. 원전, 단기는 원전으로 본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한번 가볼까요? 성호준 매니저님은 지금 딱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조방원 중에. 저는 원전입니다. 원전이다. 네, 원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강력하고 이미 그 흐름을 두산에너빌리티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호금 매니저님 말씀해 주실 때 너무 공감했던 게 저도 이제 말씀 안 하시면 하려고 그랬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간다? 현대건설 왜 안 보냐 이거예요. 어쨌든 시공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K원전이 갖고 있는 강점이 미국이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때도 얘기했던 게 그게 왜 잘못된 거냐, 그게 왜 불공정이냐. 웨스팅하우스가 못 열어주고 우리 주요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들어가서 시공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랑 미국이랑 손잡는 건 수평적인 관계지 수익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는 거 봤을 때는 저는 원전이 좀 더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더 뚜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두산
티도 이 유의미하게 박스골을 뚫어냈습니다. 뭔가 원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나도 원전.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을 때 원전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두산 LBT의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도 뚫어놨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BHI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수주 계약 국외에서 해외에서 나왔던 수주 계약 2,400억 정도의 그 수주 계약 부분도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밝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원전의 가치 두산 LBT 뿐만 아니라 BHI부터 시작해서 많은 원전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원전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51대 49인데 조원. 조원으로 아, 조원. 그 네. 조가 앞이네요. 저는 편의점 가면은 그냥 단독으로 안 사고 무조건 1+1. 아, 2+1만 사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덤으로 주는 거. 네, 포트도 이제 우리 열려 있으니까 이제 1+1으로 조선 하나, 방산 하나, 조선 하나, 원전 하나 네. 사는 방식 어떤가 네.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방은 다 골라 잡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 근데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딱 집어주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1순위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조방원. 미국에 현재 키를 쥐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지만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 애초에 기술력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그렇죠. 믿어보면 네. 좋을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용호상박 성적표 볼 시간입니다. 꼬리표 나왔는데요. 먼저 종목별 수익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위 변동이 조금 생겼어요. 잠시만요. 자, 옆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 1위 DI 백인현 매니저 여전히 1위죠. 41.91%. 나우로보틱스가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14.38% 최현범 매니저네요. 3위 강시환 매니저 11.99% 이뮨 온시아로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포트폴리오 순위입니다. 여기는 순위 변화가 없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굳건하게 45.56%. 자기는 이제 조용히 강하지 않다라고 자기는 이제 스포츠카처럼 배기음을 내면서 강한 남자가 될 거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45.56%고요. 2위 강시환 매니저가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모든 종목이 플러스예요. 다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22.15% 2위고요. 3위 최원범 매니저입니다. 8.79%로 현재 3위. 그 외에도 지금 순위에 나오지 않지만 4, 5, 6위 매니저들 정말 몇 퍼센트 차이 안 나게 치열하게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와, 지금 10월 오히려 시장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거래일 수가 많지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래요? 왜 이렇게 좀 치열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화준 매니저님,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금 와. 10월 달에 시장도 사상 최고치 흐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 매니저님 분들의 이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저도 모니터를 계속 하거든요. 상당히 또 가파르게 반응해요. 저도 슬슬 초조해지긴 하는데 오늘 종목으로 또 깨드릴 거라 예. 다른 매니저님도 또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화준 매니저가 이제 새로 들어와서 좀 관찰을 해봤는데 중반부터 페이스가 좋아져요. 확실히. 근데 지금 오늘 딱 10월 15일 성화준 타임이 왔다. 이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호근 매니저님도 일단은 지금 백인현 매니저가 단독 지금 타이를 넘어서 내가 최다 우승할 거다라고 좀 포부를 밝혔어요. 네. 좀 견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백인현 매니저 신경 안 쓰고 강시환 매니저 신경 씁니다. 강시환 매니저가 더 신경이 쓰인다. 일단은 같은 팀 내에서 누가 더 치고 올라갈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호근 매니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부터 해볼게요. 이호근 매니저님, KNG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KNG 사실 저 지난 시간에 가지고 오셨는데 전 사실 처음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겠어? 근데 벌써 차곡차곡 4.88%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아직 지금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리뷰 지금 들어볼까요? 일단 이 종목은 KNJ는 지금 낸드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췄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좀 잘 나가는 부분이 낸드가 좋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낸드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낸드는 안 좋다는 인식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보통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제 KNJ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는 지난번 사실 이렇게 올라 있는 자리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제 그 이격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어차피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수익률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10월 말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뭐 요 정도 가고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 시동을 좀 걸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이 조금 무섭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좀 더 이격 조정의 흐름은 나오지만 아마 이제 다음 주를 한번 보시고 가신다면 이 종목이 지금 실적도 좋지만 밸류도 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력도 있고 주가가 또 한번 급등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8% 이틀 만에 올라왔지만 이건 움직인 것도 아니다.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네.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 이어서 네. 나올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도 슬슬 순위권에 네. 보일 때가 됐거든요. 네네. 거기에 걸맞는 종목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에 좀 수익률을 하나 올려놓을 만한 종목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거친 왜냐하면 종목인가요? 약 거칠기보다는 아주 점잖으면서 그런 종목입니다. 점잖은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점잖은데 좀 급하게 갈 수 있는. 좀 치는. 네. 예. 오늘 종목은 유일 로보티스 오.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주가 지금 상당히 핫한데 로봇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유일 로보티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종목은 국내 유일의 협동 산업 로봇, 그다음에 직교 로봇 이렇게 이제 다방면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 로봇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다양한 로봇 라인업을 갖고 있다고 부분이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고 최근에 이 회사가 작년에 SK 그룹 쪽에서 아마 지분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마치 지난번 네임버 로보티스가 삼성이 2대 주주 올랐다가 이제 대주주로 바뀌면서 주가가 많이 갔듯이 이 종목도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 회사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SK 배터리 공장 쪽에 이제 자동화 제조 시스템 이 부분을 납품하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가 단순하게 이제 그 협동이나 이제 산업 로봇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휴머노이드잖아요. 피지컬 AI. 이 부분도 지금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SK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보시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티스, 그 다음에 LG의 로보티즈 노보스타, 그 다음에 SK의 유일 로보티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로보티즈나 뭐 네임보우 이런 쪽은 많이 올랐고 그렇다면 이제 유일 로봇을 지금 타이밍에서 조금 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81,100원에서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99,000원 일단 잡고요. 손절가는 7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일 로보틱스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 2주 동안 로봇의 수급이 너무 좋았습니다. 로봇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오늘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종가상으로는 오늘 종가가 최고점이 들어가요. 종가상으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종목이라 보여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로봇이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빠지고 그리고 조방원의 주도주가 좀 빠진 상황에서 그리고 ADR 과매도 구간에서 그 수급이 좀 퍼지는 그런 시점에서 덜 오른 종목들 그런 쪽에서 지금 로봇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름 동안 올라간 부분이라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로봇에서 좀 빠져야 된다 수급이. 그래서 끝물이지 않나. 너무 늦게 가져오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고민했는데. 지금 아직은 일단은 뭐 이게 여기서 로봇이 길게 간다 생각은 안 하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짧고 굵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일 로봇을 해봤고요. 일단 오늘 로봇주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이렇게 파상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마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전에는 몇몇 종목 로보티즈 뭐 이런 식으로 좀만 움직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확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로봇 흐름은 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게 한 번은 더 남았다. 그렇게 보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은 이제 실적을 또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동공단 쪽은 이제 매각하고 네. 청남공장을 이제 새롭게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는 네. 거죠. 그러면 지금 로봇주들이 다 급한데 네. 이제 어닝 시즌도 왔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로보틱스가 조금 더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조금 뒤처진 것 같아요. 노보틴이나 뭐 네임보 뭐 이런 그 그룹사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네. 율로봇 충분히 여기에 지금 SK와 전략적 제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네. 일단 이렇게 가격 네.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뭐 두 분 뭐 질문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올랐는데 대한 부담감인데 그렇죠. 이호근 매니저는 그래도 좀 짧은 코스를 해답으로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네. 또 유일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주 여타 로봇주들에 비해 좀 덜 오른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성화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가 확실히 중반부터 페이스가 확 올라가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일진전기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줬는데 네. 바로 올라가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진전기를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결국에는 그 수급이 파생된다라 그러면 잡아갈 수 있는 섹터가 원전, 전력설비, 전선인프라 그리고 로봇까지 퍼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 다 반응했어요. 원전, 전선, 전력설비, 인프라, 로봇. 오늘도 반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일진전기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 포커스 맞춰보셔라 말씀드렸다. 근데 지금은 또 이 시장의 흐름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날에 급등했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오늘 그 윗꼬리를 또 만회하는 움직임들이 맞아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시장은 전선과 전력 인프라, 변압기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한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차츰차츰 AI 반도체 소부장에서 수급이 흘러나오면 이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전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HVDC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 유럽과 미국이 이 시장에 대한 이 교체 사이클과 확장 사이클에 맞물려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일진전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목표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셔도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네네. 이게 강하게 한 방에 팍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지금 6거래 연속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강한 양봉을 나오기 위한 힘을 모으는 거라고 좀 봐도 돼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게 이 종목을 현재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이유도 사실 최근에 거래량의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나름의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던 44,400원 부근대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보시면 눈에 띄게 급성장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에 지지부진하고 조정받던 구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유의미하게 붙어주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한 거의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흐름을 가져가 주면서 저항 구간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여기에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스권 상단 돌파가 거래량에 붙어준다라 그러면 이거는 신고가 랠리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가 갖고 있는 이 변압기 시장에 대한 파워와 지금 차트상의 수급의 동향까지 합쳐본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신고가 시너지가 터져 나온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보유자분들 꾸준히 추적하셔라. 그리고 요거 말고도 종목 많아요. 전선 관련 종목들 중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디테일하게 리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화준 매니저가 또 종목을 공개해 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좀 갖고 오셨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일경제TV의 성하준 매니저면 차하준이라고 불리거든요. 차하준. 네, 자동차 부품주 코리아 F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하준, 네. 자, 이전 시즌에서 치킨 게임의 우승 종목이었습니다. 코리아 FT였는데요. 뭐 포트폴리오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 치킨 게임의 우승이었습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 캐니스터 그리고 필러넥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품수 이에 대한 이 부품에 대한 수혜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개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시장의 성장도 계속 이끌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지금 2025년도 상반기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40% 급증한 수준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기아 자동차에
자동차에 대한 실적도 보게 되면 9월 판매 역대 최대 실적인데 여기에 계속 껴들어오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기 이전에 내연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라 그러면 코리아 FT가 유지하고 있는 부품사에 대한 재료는 충분히 이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아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입장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들을 관세에 대한 우려로 조금 눌러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자동차 부품주를 설명할 때 현지화 전략을 택한 종목만 말씀을 드려요. 현지화. 그래서 코리아 FT도 보게 되면은 이미 현지 공장을 설치해 두고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옆에 공장 설치하고 그리고 이 조지아 메타플랜드 공장 옆에 공장 설치해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 없이 물류에 대한 비용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이 물류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도 비용 감소까지 이어지고 이 관세에 대한 영향도 없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실적 시즌과 맞물린다. 자동차에 대한 실적 베이스 너무 좋고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호조 이거는 이 수혜를 온전히 코리아 FT가 받아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회피 게다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코리아 FT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요. 이 자리가 이제 제가 치킨 게임에서 우승했던 자리예요. 그죠? 이 자리가. 자,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다시 진입할 수 있게끔 조정 이후에 재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바닥에서 잡아드려 좋겠지만 이왕이면 발목에서 사서 어깨 정도에만 팔아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수가는 한 5,950원에서 시초가 부근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600원 선까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용호상박 그 프로그램의 특성 그래서 6,600원, 예. 손절가는 5,2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치킨 게임의 하점, 제가 최고 피해자시죠? 피해자죠. 예. 제가 애니플러스로 최꼴찌했던 치킨 게임의 꼴찌 매니저로서 1등 매니저님께 코리아 FT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올라갈 때마다 저도 한 번씩 보면서 눌릴 때마다 한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최근에 미국에서 기아차의 판매가 너무 잘 나오고 있고 기아차는 그 차량의 그 전부를 거의 하이브리드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부품이 계속해서 기아차는 현대차 쪽에 납품되고 있는 좋은 회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 잘 가려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잘 가야겠죠. 근데 주가가 현대차, 기아차가 잘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나라들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왜냐면 11월 달 초에 미중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거거든요. 그럼 11월 달 후에 가져와도 될 종목을 너무 일찍 가져오신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 너무 좋아하는데 질문을 제가 하나 다시 반문을 해드리면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사이클이 11월로 보십니까? 10월로 보십니까? 저는 뭐 사이클은 10월로 보긴 하지만 네. 매듭은 11월 달에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듭 지어지기 전에 수급은 자동차로 가기엔 좀 부족하다. 그 전에 다른 종목들, 바이오라든지 원전에 이런 데 갔다가 가겠지요. 그러면 10월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못 가지 않을까 10월 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관세 협상에 대한 시그널은요.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마무리된다요.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추석 연휴 기간 때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추석 우리 국민들한테 선물을 안 줬어요. 그럼 에이펙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주를 방문해서 온갖 각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였고 회의를 하는데 찝찝하게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한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이 뭐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방미에서 지금 계속 관련된 사업을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정상회의들의 특성이 그래요. 회의 때 모여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 협상 끝나고 회의 때 악수합니다. 그렇죠. 다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본다라 그러면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최대 수혜주는 관세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코리아 FT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장성 그리고 그에 대한 매출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엘라베마 조지아 공장 관세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된다 시너지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이 받쳐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시진핑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정상적인 정상이면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1기 때도 베트남에 가서 그냥 돌아섰던 트럼프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 관세 부분에서 자유로운 코리아 FT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주목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에이펙이라는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하이브리드랑 네. 그리고 순수 전기차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최대 수혜주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순수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엔진 부품 쪽이라든가 조금 이제 불리해 보이는데 커버가 있을지. 네. 사실 저는 이제 순수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완전히 순수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정상화되고 시장을 잡아먹으려면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를 넘어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 전환기를 고려한다라 그랬을 때는 지금 코리아 FT가 그 전환기 한복판에서 이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멀리 보면 뭐 순수 전기차에 대한 대응도 코리아 FT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시차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또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코리아 FT 또 혹하게 됩니다. 네. 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드래곤 팀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용호상박 현재 이번 달 수익률 대결에서는 백인현 매니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위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강시환 매니저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플러스라는 게 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DIT 6%, 이뮤넌시아 12% 가깝죠. 이오테크닉스 넣자마자 거의 5%대 가까운 수익률 나왔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뮤넌시아 가장 많이 수익이 나왔는데 네. 이거 지금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PK 중단으로. 네. 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뮨 온시아가 아니라 이뮨 온시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야, 이거 뭔가 견제하는 네, 아니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분을 견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뮨 온시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이뮨 제가 온시완. 오늘부터 그러니까 아직 못 들어가신 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 지금부터 상승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뮨 온시아 같은 경우는 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한양행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이 빅파마인 아스트라제네카에 갖고 있는 기술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타겟을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그 빅파마의 눈에 든다면 여기서 라이센스 아웃까지 발생되게 됐을 때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더 충분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700원, 7,500원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내일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로봇의 수급이 끝나면 그 수급이 바이오로 퍼질 거라 보여지거든요.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를 사야 된다. 그리고 좀 있으면 그 S모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바이오를 집중해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다른 종목들이 다 많지만 이문운시아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막차, 지금 마지막 차를 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 갖고 왔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꼭 홀딩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른 코너 하다가 저 이뮤논시아 보고 이뮤논시원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문운시아로 너무 잘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뮤논시아 추가적인 수익 아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강시환 매니저의 리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 플러스여도 상관없어요. 1위 자리를 빨리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 나름 지금 백인현 매니저와의 격차를 많이 좁혀놨어요. 네, 제가 좁히고 있는데 제 DIT가 백인현 매니저의 DI보다 네. 왜 못할 이유가 전혀 이름도 없는데 더 긴데. 이름도 더 길고 더 네. 길게 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좀 메꿔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부분 앞으로 오늘 저녁에 ASMR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TSMC에 대한 부분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반도체 종목을 반도체다. 가져왔습니다. 타이거 일렉을 가져왔습니다. 야. 들어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반일 감정에 인해서 국내 그런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보카드에 들어가는 이제 PCB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모회사가 TSE로 알려져 있고요. TSE 쪽에서 동사의 제품 PCB 프로보카드 PCB를 전부 다 수혜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실적 부분에서 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좀 좋았었다가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해서 상반기에 벌써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3분기에 실적이 이제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집중했는데 3분기의 실적이 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라는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갖고 있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확실시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매수하셔서 11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 전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프로보카드라고 하면 글로벌에서 폼팩터라는 회사하고 테크노 프로브 그리고 MJC가 되게 유명한데 그 중에서 폼팩터와 테크노 프로브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의 동사의 제품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고평가되면서 지금 영업이 계속 좋게 찍히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 지금까지 찍힌 영업이익 한 3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에 영업이익을 한 400억 정도로 노려보고 있다라고 동사에서는 밝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또한 동사가 갖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TSE가 랜드 쪽에 그 프로보 카드를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랜드 업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랜드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고 TSE가 납품하는 고객사가 또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지게 된다면 TSE의 수혜를 받아서 바로 타이거일렉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의 탑2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퀄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시면서 동사를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25,900원까지 한 11선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400원 정도로 높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러프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밀린다 하더라도 21선까지 분할해서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타이거일렉이 저는 이제 굉장히 잘하는 종목이고 이제 예전에 불화수소 이제 불매운동 나왔을 맞습니다. 때 괜찮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밀도 고다층 기판이라고 하죠. 맞아요. 적층을 높게 쌓는데 예. 거기에는 저는 이제 이스프타시스가 원탑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AI 가속기 쪽에서도. 그러면은 과연 지금 AI 가속기 쪽에 이스프타시스가 완전 넘버원인데 네. 타이거일렉이 여기를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좀 매력이 뭐가 있을까? 네, 궁금하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층이라고 하는데 이제 MLB 쪽에서 이제 25층에서 한 40층 그 정도의 다층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타이거일렉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130층을 넘어가는 초고 다층을 공략하고 있고 그리고 MLB하고 조금은 제품이 좀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랜드 쪽에 지금 강화된 그런 특성화된 타이거일렉이기 때문에 그 랜드 쪽의 업황이 좋아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글로벌 탑2라고 할 수 있는 콤팩터와 테크노 프로브 카드의 그 회사의 퀄테스트 통과해서 납품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 봤을 때 원래 프로보카드 PCB가 수율이 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국산화하기 되게 힘들었었는데 국내에선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이고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탑3 안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의 일본이나 미국에서 의뢰를 해서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수율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회사들의 그 제품을 대기도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무조건 프로보카드 PCB는 타이거일렉을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국내 유일의 PCB 프로보카드 PCB인 타이거일렉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거일렉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름 사명부터가 호랑이 팀을 잡겠다라는 포부가 딱 느껴집니다. 타이거일렉? 네, 타이거일렉 잡아버리겠다. 백인엽 매니저 잡아버리겠다. 네, 타이거일렉으로 그럼요. 잡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도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아까 순위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거의 15% 가까운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요. 테크윈도 지난 이 시간에 추천이 됐는데 벌써 5% 수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안 하시고 테크윈 리뷰하신다고요? 일단은 반도체 관심이 지금 다시 또 불거질 또 타이밍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크윙을 또 추천드리는 목적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대한 컨펌 그리고 내달 또 마이크론에 대한 퀄테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과 지금 확실한 지금 이벤트들이 이제
적절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테크윙을 또 예. 나갔었죠. 자, 테크윙 이제 어저께 10% 정도 이제 빠졌고요. 종가 마무리 이제 마이너스 8% 됐는데 반도체 어저께 다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곧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는 무너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제조업 부분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또 ASML 실적도 시장 예상치 좀 상회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TSMC 나오고 그리고 계속된 이벤트들이 지금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1.1조에도 삼성전자 EUV 장비 관련된 추가 또 이제 투자까지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향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역시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네. 역시나 지금 고점 돌파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크윈 같은 경우가 이제 쫙 차트를 길게 보면은 최고가가 7,800원, 2024년 7월 최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지금 테크윙이 61,800원 최고가, 작년 7월 최고가와 많이 근접했어요. 여기까지를 눈높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시황이 너무 좋고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훨씬 뛰어넘는 위치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차트 한번 바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 자, 월봉을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월봉 보시면은 그 당시 24년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거의 6달 동안 계속해서 캔들이 올라갑니다. 예. 그럼 이제 기준 월봉이 잡혔고 이제 2달째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의 업황보다 지금의 업황이 안 좋은 것이냐가 아니기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러면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 그 연속성에 대한 가능성 그때는 6달 올랐는데 지금 2달밖에 안 돼서 더 가자라는 관점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관점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테크윙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최원범 매니저도 순위권에 또 근접했고, 입이 그만해야죠. 이제 1위를 해야 됩니다.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2, 3위 말고 1위를 향해서 예. 이 종목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제2의 로키텔 헬스케어를 바라보고 싶고요. 오늘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립니다. 삼형 엠텍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선박 엔진 그리고 구조물 구조재, 풍력 기자재 이제 전문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원전 쪽 그리고 풍력 쪽 같이 에너지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엔진 핵심 구조물이라고 하죠. 이 종목은 MBS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향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군 MR 쪽으로 우리가 캐나다 쪽 우리가 이제 수주를 또 기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이 또 실려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원전 플랜트 쪽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고압, 고온 산업 전반으로 또 산업이 확장되고 있어서 이 종목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육각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매력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상한가가 무려 단기간에 또 2번이나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정말 자연스럽고 건강한 조정의 상을 해요. 그만큼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반도체 이전에 가장 우리가 시장에 수를 놓았던 섹터는 뭐냐? 조선이었죠. 자, 이제 다시금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삼형엠텍, 원전도 지금 좋은 소식 들리고 지금 특히나 또 조선도 좋은 소식 들리고 이 종목 내일부터 바로 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 목표가 15,000원 잡고요. 손절가 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형엠텍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스카 프로젝트에 좋은 수혜를 받았고 조선주가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의 이슈도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된다면 그쪽에 이제 한번 투어를 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정말 좋은 내용인데 말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말입니다. 이 종목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중심이 있는 게 조선이란 말이죠. 그 조선에 아직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지금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그 갈등이 해소되고 저는 이번 주 정도 좀 지나가면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가져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르다. 너무 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로게는 2, 3거래일 차이 같아요. 고로게 아주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현범 정책실장이랑 그리고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또 미국을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카드를 좀 우리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3,500억 불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우리는 에이펙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 전에 아까 이제 서가준 매니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이제 어느 가시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가시에 대한 부분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재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형엠텍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못 가져오면 또 다음 주 밀려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종목이라 할 얘기가 없었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4종목 모두 나왔는데
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용호상보 너무 재밌다라는 채팅창이 너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건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호근 매니저님?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재밌어 하십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 20분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난 월요일날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다 지금 급등했고, 오늘도 또 이제 그런 종목들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텐베거 시리즈라고 그래서 초반에 노보티즈 하나오션도 있었지만, 최근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테크닉, 이런 종목들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한미한통체도 있고, 오늘도, 이러한 그 시리즈를 이어갈 또 하나의 종목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9시 20분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펀더멘탈 퀀텀 점프 신성장주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시작할 겁니다. 시간상은 9시 10분인데요. 이 방송 종료되는 대로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리는 종목들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리티, 산일전기 죄다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에이펙 정상회의 수혜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탑3 종목들 찝어드릴 테니까 1시간 투자하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의 팀 모멘텀의 시작점을 포착합니다. 성하준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어서 강시원 매니저님.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 20분에 그날의 이슈, 주요 이슈와 그다음에 특징주를 분석해서 핵심 종목을 공략해 드립니다. 오늘도 샘표로 여러분들 상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 항상 제가 추적해서 관찰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도 시작합니다. 8시 20분에 딱 30분만 투자하셔서 핵심 공략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MBN골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포착, 데이터의 트렌드를 입히는 트렌드 세터 강시원 매니저였고요.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네, 저희 유튜브 보시고 이제 밴드 들어가시면은 한라캐스트, 클로버, 로보스타 다 제가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3개 상한가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내일부터 바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점체 커버 가능한 종목들이거든요. 그 종목들 5개 딱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10시 10분입니다. 10분에 유튜브 체험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맞네요. 핵심 대장주 수급으로 단기 돌파 매매. 두산테스나 한라캐스트 모두 성공했다고 합니다. 최원범 매니저였습니다. 자, 4분의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